현재 이미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1등 주식에 그냥 들어가는 게 현재 시점에서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 머리는 쓰지 않는 게 돈을 버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비싼지 싼지는 누가 판단하냐면 시장이 판단한다는 거죠. 예, 시장이 판단하는데 근데 내가 이게 이미 비싸 그래가지고 난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겠어 이게 떨어지면 들어가야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워렌 버핏이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전지 쪽에 태양광 쪽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맞았다 이런 기사가 맞아요. 떴어요. 그 뉴스 봤어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제가 이제 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들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태양광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태양광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었어요. 한 30%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랬는데 그게 한 며칠 전에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게 이해가 안 됐었고, 두 번째는 얘가 갑자기 막 9%, 10%씩 막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길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라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워렌 버핏의 기사를 보고 그제서야 이해가 갔어요. 왜 이해가 갔냐면 그런 식으로 태양광 주식들이 미국에서는 세금 감면으로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얘네들의 이제 펀더멘털 이런 거와 관계없이 많이 사는 주식이구나 이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게 폰지 사기로 해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상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갖고 내가 굳이 예측을 한다거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많이 몰리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무슨 저기가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돈이 많이 몰렸을 때 올라가는데 떨어졌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제가 마이너스 3%로 해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TLT 같은 걸 타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반전시킨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꽃놀이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세계 1등을 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진짜 공황이 왔을 때는 뭐 세계 1등도 한 50% 이상도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미 나는 해지를 하고 벌써 이제 TLT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나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게 공황이 끝나면 그때 다시 이제 1등을 들어가면서 가는 게 내 판단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원칙대로 그냥 그렇죠. 하면 된다. 그걸 저는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뉴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떴을 때는 어떻고, 2% 떴을 때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나스닥 지수를 전부 이제 보면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 이상일 때는 이제 공황에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TLT 같은 경우가 뭐 지금까지 TLT를 갖고 이제 쭉 지금까지 나스닥을 분석해 봤을 때 항상 수익률이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만 수익률이 이제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항상 TLT가 항상 이겼습니다. 이겼고, 그리고 마이너스 1%와 2%가 있는데 그것들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자주 발생하냐면 뭐 그러니까 요번 같이 뭐 우한에 폐렴이 돈다. 그리고 작년 10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임기가 재선을 한 다음에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이 갑자기 빠지고 요번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3%라면 그때는 이제 전부 팔고 TLT로 가는 게 맞는데 디테일하게 봤을 때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2% 빠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저는 이제 분석을 쭉 한 거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랬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채권을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패예요. 그러니까 실패고 그 다음에 TLT를 샀을 때는 오히려 손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뜨면 그때는 오히려 TLT를 그러니까 내 가진 자산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를 내가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번 더 떴다 그럼 다시 10%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자산에 있어서 플러스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이하가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이너스 2% 이상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상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매뉴얼화돼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한 1.91% 정도, 1.8% 정도 이제 어저께가 빠졌는데 네. 그때가 되면 1등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요. 네. 아직 3%안 네, 넘었으니까. 2%도 안 넘었으니까. 2% 정도 빠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팔고 10% 정도를 팔고 그다음에 TLT를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게 뭐 다행히 뭐 오늘 보니까 이제 선물이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그 시가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가에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살 때 네. 만약에 산다면 그 종가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사는데 일단 떨어질 때는 안 사요. 올라갈 때 사지. 예, 일단 떨어지면 잘 사질 않습니다. 예. 더 떨어질까 봐. 예, 더 떨어질까 봐. 지금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떨어질 땐 잘 안 삽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럴 경우는 뭐 자기가 이제 어떤 원칙이 있겠죠. 근데 주로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산다라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사면 시가에 사는 것보다는 종가에 사는 게 항상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가에 샀을 때는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호재가 그 한국,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시서부터 시작해서 4시 정도에 끝난다면 9시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4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썸머 타임이 없으니까 11시 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시에 끝나는데 11시 반에 장이 시작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 혹은 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샀다면 그때는 한 6시 정도에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경우가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빠져 있다. 그래서 종가에 사는 게 좋고 종가에 오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는 거의 종가에 빠지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을 때도 일단 기분은 안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서 뭐냐면 그때 선물이 오르고 장이 시작할 때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빠져야 정상인데 그 정도까지 올랐으면 얘는 더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시가보다는 이제 종가에 사는 게 낫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 보니까 돈 벌 기회는 세상을 바꾼 사건 이후에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이 있었죠. 네. 그때가 이제 한 2017년, 16년 이때가 되는데요. 16년이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계한테 지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지능 주식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6년도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네. 이건데 파리 기후 협약은 트럼프가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네. 예, 탈퇴를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생각은 그거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셰일가스를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셰일가스 갖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중동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중동에 있는 문제들을 중동에서 그렇게 뭐 드론 테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는 이제 100불, 200불, 뭐 100불 이상이 막 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전혀 한 6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뭐 50불 뭐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최대 생산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셰일가스를 갖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 뭐 생산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가 싼 걸 갖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들도 이걸 갖고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연관되는 일자리들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기후벽에서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고 나서 어떤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그때 2017년도 6월 달에 이제 탈퇴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배터리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뭐 이런 주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일부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서 파생되는 게 이 의미를 알면 아 얘네들은 앞으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때 한 600억 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안 좋아졌냐면 중국 전체의 주식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 아니면 뭐 수출주, 그러니까 뭐 특히나 안 좋은 게 수출주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주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이슈로 삼는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아니면 드론과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수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다가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를 빠졌어요. 빠졌었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수출주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악재 때문에 거의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 내수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6개월 후서부터는 내수를 엄청나게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조미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아주 큰 이슈를 내가 안다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를 안다면 이게 아주 큰 섹터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니면 내 어떤 큰 섹터를 취할 수 있고.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잠깐 몇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제 생태계 기업이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A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그 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모으고 빅데이터 모은 걸 갖고 AI가 그 딥러닝을 하면서 얘가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취향을 판단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그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한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생태계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들은 주로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 제일 좋냐라고 봤을 때는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이 있고 그 외의 주식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다. 경기가 들어가는 주식들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조선 경기다. 그러면 조선도 안 좋은 거고요. 뭐 아니면 건설 경기다. 그럼 건설도 안 좋은 거고. 일단 경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사이클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오느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오느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오고 지금 3년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 동안 놀고 다시 이 경기를 타서 다시 최고점 찍긴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경기를 타는 주식인데 경기를 타는 주식은 얘네들이 핵심 가치가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냐? 그러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내수주, 뭐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뭐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뭐 이런 거의 미국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가 경기를 타지 않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주식들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주식인데 그런 주식은 한국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주식들,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뭐 디즈니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주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왜 좋냐면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제가 소위 말하는 나이키 커브라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어떤 주식을 찍어도 뭐 방산 주식을 찍고 그다음에 보험 주식을 찍고 뭘 찍어도 다 나이키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그리는 주식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예전에는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냐면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매일같이 소비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먹거리 뭐 아니면 뭐 이런 놀거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합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코카콜라가 콜라만 팔고 그다음에 맥도날드가 이제 먹는 것만 팔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판 같은 기업이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가파 그러는데 그래도 넷플릭스가 빠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주식이냐면 얘네들은 소비를 매일같이 하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MS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CD를 한 장 팔아먹고 끝이었는데 지금 MS 365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매달 결제를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먹거리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에너지하고 비슷하게 된 거고. 근데 얘네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클라우드를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이제 위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가 있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위단에 있는 거죠. 왜 하위단에 있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왜 많이 떨어지냐면 지금 애플 TV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뭘 하냐라고 봤더니만 전부 클라우드에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TV나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주식 디즈니라든가 이런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다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영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요. 예전에는 뭐 마블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컨텐츠를 빌려주면서 상생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오프라인 주식들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망하고 그러니까 뭐 아예 지금은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안 보고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5G와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 영상이 보여지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상상할 수 없던 거죠. 네. 그러니까 19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그림 한 장 봤는데 하루가 걸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극장 체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극장 체인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극장 체인, 그러니까 극장 체인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오프라인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시장을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뛰어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더 고화질, 그러니까 앞으로 VR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의 더 고화질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클라우드에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에 올리는 모든 주식들, 그러니까 예를 디즈니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얘네들이 전부 어디다 올리냐면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진을 하냐면 얘네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하는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VR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퀄리티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다 집어넣냐 보니까 클라우드에다 집어넣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이고 그 다음 2등이 지금 현재 MS인데 그런 식으로 MS나 아마존이나 뭐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는 하위단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iO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다운 받게 되면 한 30%의 저기를 뛰는 거죠. 예, 수수료를 뛰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먹는 거나 아니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전부 생태계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소위 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팡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고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더 생태계 기업이 되면서 매일같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도 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것도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이 생태계에서 좋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시총 1등이 제일 많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경우잖아요. 예.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예. 그 기업하고 예. 뭐 디즈니하고 예. 다 매력이 있으니까 예. 현재 시총 1등인 예. 애플하고 예. 어디가 낫냐. 예, 그게 애플이 제일 나은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혁신이 없다. 네. 예,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기 판단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애플이 그런 혁신이 없다. 그래서 뭐 얘네들이 혁신이 일어난 거는 소위 가격 혁신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다. 요번 이제 그 애플 폰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그 뭐 애플 워치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팟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어팟의 매출이 거의 넷플릭스하고 버금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시총 1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주식이고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800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작년으로 봤을 때 거의 돈 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는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만 따라가라. 1등보다는 이제 시장의 돈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라라는 거죠. 네.